예, 다음은 키패드와 제품 형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버터, 여기 키패드를 보시면은 이게 셋, 런, 포워드, 리버시 해가지고 이렇게 4개 LED가 있는데 이게 포워드 리버시 같은 경우에는 그 구동 방향이 정회전이냐 역회전이냐, 그리고 이게 런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 기동 시, 그리고 이게 셋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터를 설정 중에 점등하는 저기 LED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인버터가 구동 중에 트립이 일어났다든가 에러가 났을 때 요 4개의 LED가 동시에 전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업, 다운, 좌우 시프트 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할 파라메터 설정 시 그룹 코드 간 이동 및 설정값 변경 시에 사용하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버터 형식을 보면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인버터는 SV004 IGOA 2번입니다. 여기 004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전동기 용량 0.4kg. 그리고 IGOA 같은 경우는 IGOA 시리즈명, 2번 같은 경우에는 삼성 220V 입력 전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인버터 입력을 보시면은 요게 지금 제가 결선한 인버터 입력인데 요 위에 보시면 2번 삼성 220 입력 전원 전격인데 결선은 삼성 220V가 아니라 단상 220V를 연결했습니다. LS한전 인버터의 경우에 입력이 단상이더라도 출력은 삼상이 나옵니다. 전격대로 삼상 입력, 삼상 출력이 가장 좋지만 현장 상황에 의한 삼상 입력이 어려워서 단상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가 궁금해서 LS한전에 한번 기술 문의를 해봤는데 단상 입력 사용 시 부하 용량 대비 인버터는 2배의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인버터 파라메터 설정 중에 운전 그룹과 기능 그룹의 일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그룹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목표 주파수나 그리고 목표 주파수나 가감속 시간 등 운전에 필요한 파라메터 설정이고, 이 기능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능 설정에 공정 출하치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전동기의 어떤 그 세밀한 보호를 위해서 부하 명판의 사양 관련해서는 정확한 설정을 해주어야 전동기의 안전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그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인버터 운전과 관련된 파라메터 설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ACC, DEC, ACC 같은 경우는 가속 시간, 인버터 설정 주파수 도달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DEC 같은 경우는 감속 시간, 인버터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DRV 같은 경우는 운전 지령 방법, FRQ 같은 경우는 주파수 설정 방법. 요 운전 지령이나 주파 설정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인버터에 지령을 줄 것인지 요게 요 번호 나와 있는 대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가속 시간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버터가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이 인버터에서 우리가 그 운전 지령 방법 같은 운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 어키하고 다운키를 눌러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어키 한번 눌러보시면 ACC 가속 시간인데 내가 여기 가속 시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여기 아래 엔터 있는데 엔터 치고 들어가시면 현재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설정 시간 지정해 두시고 엔터 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6초로 되어 있는데 내가 8초로 바꾸겠다. 8초 바꾸고 엔터 치시면 한번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거는 정말 변경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이럴 때 깜빡거릴 때 다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ACC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은 DE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7초로 되어 있는데 6초로 변경하겠다. 엔터 깜빡거릴 때 다시 엔터. 그 다음에 가시면은 DRV 드라이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운전 지령 방법이 있는데 요 0번 같은 경우가 요 키패드, 그리고 1, 2번이 단자대, 요 아래쪽 단자대, 그리고 3번이 통신. 그럴 때 원하는 걸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주파수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파수 지령을 어떤 것을 통해서 인버터에 줄 것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키패드에서 직접 여기 있는 상하 버튼 눌러오셔가지고 직접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 요게 볼륨 저항이 있는데 그 볼륨 저항 설정이 단자대 설정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요 7번 같은 경우 통신을 통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후에 우리가 해보겠지만 요 통신으로 우리가 주파수 설정을 하고자 할 때는 7번입니다. 그러면 FRQ 들어오셔가지고 엔터 치시고 요거를 7번에 놓으시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전 방향 선택이 있습니다. 회전 방향 선택 같은 경우는 DRC인데 요 계속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ST1, ST2, ST3 같은 경우는 다단속 제어할 텐데 이것도 나중에 그 단자대를 통한 운전 제어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시다 보면은 DRC가 있습니다. 이 DRC 같은 경우는 회전 방향 선택. 지금 한번 엔터 치고 들어가 보시면 현재 F로 되어 있는데 F 같은 경우는 정방향 운전. 여기 한 번 더 누르시면은 R 같은 경우는 역방향 운전. 저희는 정방향 운전으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엔터.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운전 그룹을 한번 변경하는 걸 해봤습니다. 기능 그룹에서 전동기 부하 설정을 해주는 파라메타들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 잠깐 전동기 명판을 보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유도 전동기 명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동기 용량, 전류, 효율 이런 값들을 요 기능 그룹 들어가셔가지고 H30부터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H30 전동기 용량 선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 전동기 용량이 0.2kW입니다. H30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인버터 키패드에서 기능 그룹 같은 경우는 요 좌우 Shift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Shift 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I 그룹이 나오고 한 번 더 누르시면은 H 그룹이 나옵니다. 이 H 그룹에서 H30 30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0번으로 들어가시면 현재 0.2kg로 유도 전동기 용량이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H31번 보시면은 전동기 극수. 전동기 극수 같은 경우는 저희 유도 전동기 명판을 보시면 4P, 4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H3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H31번으로 들어가시면은 현재 4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H32번이 전동기 전격 슬립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그 전동기 전격 슬립 주파수가 있는데 인버터에 따라 보통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슬립 주파수, 슬립 회전수, 슬립률 등으로 입력을 해주는데 잠깐 그 슬립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 전동기의 구조를 보면은 내부에 이렇게 회전자가 있습니다. 회전자가 있고 이 회전자 주변에 이렇게 전동기 고정자 건선이 있습니다. 이 고정자 건선의 회전자기에 의해서 이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회전자기에서 발생한 회전 속도를 동기회전수 NS라고 합니다. 이 동기회전수와 이 회전자의 속도인 우리가 그 명판에 보시면은 그 명판에 나와 있는 이 회전수 이게 그 회전자의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회전자의 속도인 명판의 전동기 실 회전수와의 차가 발생이 되는데 이 차를 우리가 보통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요 세 가지 형식의 어떤 슬립 슬립을 계산해서 입력을 시켜주는 값들을 세 가지를 한번 여기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그 사극짜리 1720rpm 60Hz의 전동기에 슬립 세 가지 형식의 어떤 입력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본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동기회전수를 보면은 동기회전수 NS는 극수분의 120F라는 요 공식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극인 경우에 동기회전수를 계산해 보면 1800rpm이 나옵니다. 그러면 1800rpm에서 실회전수 명판에 나와 있는 실회전수 1720을 빼면은 80rpm이 슬립 회전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슬립률 같은 경우에는 NS분의 NS-N 동기회전수분의 동기회전수에서 실회전수를 뺀 거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4.44%가 슬립률이 됩니다. 그리고 슬립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회전수 1800일 때 전격 주파수 60으로 봤을 때 그 실회전수인 1720일 때 몇 헤르츠냐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계산해서 1720rpm일 때 주파수를 계산해 보면 57.33Hz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격 주파수 60에서 57.33Hz를 뺀 2.67Hz가 슬립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H32 전동기 전격 슬립 주파수로 설정하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해본 요 2.67Hz가 여기 보시면 H32번 전동기 전격 슬립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H32 들어가 보시면 2.67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기 전격 전류인데, 이 전동기 전격 전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삼상 220 입력이기 때문에 220V 입력 같은 경우에 전격 전류 1.1A입니다. 그래서 이게 H33 전동기 전격 전류 같은 경우는 현재 1.1A 입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H34 전동기 무바 전류 있는데, 이 전동기 무바 전류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입력한 전동기 전격 전류의 30% 정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A의 한 30% 정도인 0.3A 정도를 입력해 주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36번 같은 경우엔 전동기 효율. 여기 보시면 현재 효율이 65%로 나와 있습니다. 명판에. 그래서 H36번으로 들어가셔서 효율을 65%로 입력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기능 그룹의 그 전동기 사양 관련해서 입력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실 게 있는데, 우리가 인버터에 보시면은 그 인버터 가열 방지를 위해서 냉각 팬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냉각 팬들이 보통 그 공장 출하치인 0으로 설정이 됐을 때 이 냉각 팬이 항시 동작 모드로 돼서 그 내부 저기 온도에 상관없이 24시간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버터 용량이 인버터 용량이 크다든가, 그리고 인버터 수량이 많은 경우에 소음도 소음이지만 그 절전을 위해서도 요 저기 모드를 1번으로 변환을 시켜 가지고 그 내부 온도에 따라서 냉각팬이 제어가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H77번으로 들어가서 냉각팬 제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으로 인버터 파라메타 설정에서 기능 그룹 그 중요한 몇 가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